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캐나다인의 불만이나 우려가 미국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인은 54%만이 주정부 보건의료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반대로 미국은 74%에 달했습니다. 캐나다인의 86%가 의료 시스템을 걱정한 데 반해 미국인은 50%에 그쳤고 응급실에서 좋은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캐나다가 67%로 높았습니다. 특히 대서양에서 가장 높게 나와 응답자의 94%가 의료 시스템을 우려했고 응급실 부문도 81%로 높게 나왔습니다. 또 캐나다인의 69%는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보건의료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은 45%였고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응답도 캐나다 63%, 미국은 28%로 낮았습니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에 대해선 캐나다인 54%가 열악하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들어 온타리오주를 시작으로 엘버타주에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캐나다인 31%가 지지한다고 전했고 반대로 미국은 55%가 정부 지원 서비스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주 수상과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의료 시스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는 2월 7일 오타와에 모여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구축과 이에 따른 지원을 협의하고 또 각주와 별도 논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는 수술 적체 감소, 가정의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원 개선, 시스템 현대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자금도 투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각주 수상들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연방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각주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고 일어나면 월세가 오르면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시장은 21년 만에 가장 타이트합니다. 이민자와 유학생이 유입되고 주택 구매를 미루는 예정자들까지 몰리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몰기지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 아파트 공실률은 1.9%로 1년 전보다 절반이 하락했으며 신규 세입자에 대한 월세는 무려 18%가 뛰었습니다. 이 수치에 개인 콘도와 주택 임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낮은 공실률에 임대인 우위 시장이 되면서 지난해 전국의 투베드룸 공공임대 아파트 월세는 전년보다 5.6% 올라 1990년 이래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임대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2,002달러로 5.7%,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1,765달러로 6.5% 비싸졌습니다. 이 중 밴쿠버의 공실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인 0.9%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BC주 빅토리아와 온주 오타와, 킹스턴, 키치너, 엘버타주 캘거리 순이며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팩스와 퀘벡주 가티노는 1년 새 아파트 월세가 9% 넘게 폭등했습니다. 특히 기존 세입자의 인상률은 2.9%인데 반해 신규 세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무려 19%였으며 밴쿠버와 토론토는 각각 29%와 24%에 달해 인상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려받는 것으로 이를 악용해 기존 세입자를 쫓아내고 집세를 올리려는 이른바 리노빅션 사태는 지난해가 최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퇴거당한 사람들은 새 집을 구하려면 $1,000를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저소득층은 갈수록 집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려고 있는데 올해도 이민자 유입 등이 이어지면서 임대시장 경쟁은 뜨거울 전망입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00를 지원해주는 캐나다 주택 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연방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이 강력범죄 온상으로 전락하자 관련 기관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존 토리 토론토 시장과 경찰,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80여 명을 늘려 순찰을 강화하고 특수경찰과 지역사회 담당자, 감독관 및 직원을 늘리며 보안 카메라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은 경찰 인원이 늘어 안심이 된다고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 폭력 급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TTC는 다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토론토시는 온주와 연방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관련 당국이 1차 대응에 착수해 범죄가 줄어들지 주목되는 가운데 어제 정오에도 욕대학 지하철 안에서 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6살 1명과 15살 남학생 둘, 여학생 1명이 여성 승객을 향해 비비총을 쏘다 적발됐으며 비비총 2정도 압수됐습니다. 이런 이딴 범죄는 승객들에게 공포로 이어져 탑승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TTC는 비상 상황이 되면 승강장이나 엘리베이터에 있는 인터콤으로 직원에게 연락하고 평소 휴대전화나 음악 대신 항상 주변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만일을 대비해 주변에 열려있는 상점이나 식당을 알아두고 밤 9시에서 새벽 5시 사이 혼자 버스에 탈 경우 원하는 곳에 하차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로 추락 등 사고에는 승강장 끝에 있는 함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창문이 노란색 비상경보 스트립을 눌러 위험을 알릴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다음 달 초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 최강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주 기상 전문가는 북극발 한랭 전선이 다음 주 캐나다에 영향을 미쳐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광역 토론토는 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다음 주 내내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올겨울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많았던 토론토는 2월 중순까지 본격적인 겨울이 이어지고 또한 눈이나 비 등 변덕스러운 날씨도 예상된다고 전문가는 예고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오늘 밤을 시작으로 예년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밴쿠버와 버나비, 코키틀람 등엔 오늘 기상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소매업체 홈디포가 2018년부터 4년 동안 메타와 고객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연방 프라이버시 위원회에 따르면 홈디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와 이메일 주소와 매장 구매 정보가 포함된 암호화된 전자 영수증의 세부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공유했습니다. 홈디포는 공유 내용에 중요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지난해 10월부터 공유를 중단했다고 강조했으나 이를 통해 메타는 이 고객이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 뒤 구매 상품과 페이스북 광고 제품을 비교해 광고 효과를 측정했고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홈디포 입장에선 민감하지 않은 정보일 수 있지만 개인의 건강이나 취향, 구매 습관 등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한 남성이 3주 새 2차례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브램튼에 사는 라이언 오스만은 지난 17일 로또맥스 추첨에서 100만 달러에 당첨됐고 3주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엔 18만 달러를 받아 한 달도 안 돼 118만여 달러의 당첨금을 받게 됐습니다. 연인 당첨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신에게 벌어져 믿을 수 없다고 전한 남성은 지금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최고인 것 같다며 당첨금 일부는 투자를 하고 여행도 하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세계 한인교민청이 지난 수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토론토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7시 넘어 시작된 대회엔 많은 눈이 내린 악천 후에도 30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캐나다 국기를 들고 환영했으며 이 자리에서 정광훈 목사는 김정은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며 앞으로 있을 한국 총선 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번 북미 광화문 대회는 캐나다에 이어 뉴욕과 시카고, 애틀란타, 워싱턴 등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